캄차카 반도를 매입하여 미래 수자원과 해양자원을 준비해야. 각각 지금 만약 소련에서 값싸게 바이칼 호수를 매수해 둔다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바이칼 호수에서 대형 송수관을 묻어 유럽과 동남아,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물을 공급한다면 각 나라의 수돗물 값보다 10배나 싼 가격으로 특급수를 유럽과 아시아 전체 국가가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상 수익은 선진국 수준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도 큰 캄차카 반도를 매입한다면 엄청난 바다의 수산 자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 유럽의 생명줄인 물을 우리가 장악한다면 한민족이 35개국의 미래 아시아 연방의 주 도국가가 될 것이며 아시아의 공용화폐가 우리나라 돈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입니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참으로 기막힌 발상이야.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고 보고받은 바 없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장기적인 특수한 미래지향적인 발상이야. 그런데 이제 겨우 경제개발을 시작하는 우리가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겠나? 하하.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우리 속담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무를 일단 쳐다보아야 올라갈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소련의 바이칼 호수 같은 것은 지금이 가장 값이 쌀 때입니다. 서방 선진국에서는 소련이 천연가스와 석유, 광물자원과 목재의 독점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머지않아 맑은 식수의 값이 석유 값보다 훨씬 비싼 값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헐값에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믿고 마실 수 있는 물과 공기입니다. 머지않아 967만 km 둔화되는 중국 영토덕 70% 이상이 환경 파괴와 소련의 벌목으로 서북쪽에 있는 사막바람과 황사로 인해 변해 칠레라는 나라처럼 바다 쪽으로만 길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소련의 벌목이 중지되어야 하고 바이칼 호수에 물이 필요합니다. 허군 바이칼 호수나 캄차카 반도를 미리 매입해 둔다고 하자 무슨 돈으로 유럽과 아시아 각국으로 비싼 배관을 묻겠나? 물을 공급받겠다는 각각 나라들이 컨소시엄으로 분담해서 하는 대신 그 비용만큼 물값을 몇 년간 유보해 주면 우리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물 공급 파이프 작업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섞인 황사와 산 성비가 아시아를 덮게 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결국 지하수가 모두 오염되고 나면 결국 빗물을 가두어 둔 댐이나 금강산의 지하 수마저도 먹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서울, 경기도 사람이 먹는 팔당댐의 물은 충청도, 충주, 여주, 인천, 춘천, 가평, 정평, 양수리 사람들이 화장실 정화조, 가축 오물, 세제, 농약 등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서 엄청난 화공약품을 넣어 소독하여 먹지만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팔당 상수원을 소양강 댐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바이칼 호수를 우선 매입해 놓자는 겁니다.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팔았던 것처럼 우리 국토의 4배나 되는 80만 km2의 소련의 바이칼 호수와 우리나라의 1.5배나 되는 28만 km2의 캄차카 반도를 그들의 경제가 어려울 때 값싸게 매입하여 50년 앞의 미래의 수자원 확보와 국토 확장과 다자원을 준비하자고 하는 나의 제2의 박 대통령과 나는 장시간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선진국들이 소련의 어려운 경제를 역이용하여 우리의 산소 공급원이 되는 소련의 울창한 자연림을 앞다투어 값싸게 벌목을 하기 시작하며 천연가스와 광물자원 개발을 서두르는 것을 보며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먼 훗날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황사로 인해 아시아가 사막화되어 감으로써 인류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할 것을 생각하며 나는 박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레스카를 미국에 720만 불에 팔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바이탈 호수의 매입과 감차카반도 매입을 심각하게 건의하여 승낙을 받아 2년 여간 추진한 결과 결국 브레즈네프의 승인까지 갔으며 대금을 지불하고 유엔이 바이칼과 감차카반도를 한국 영토로 등록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갔으나 바이칼 주변 감차카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소련의 제주도 기지 사용 선제 조건 때문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류하게 되었다. 13 전국을 4개 도로 축소하고 서울, 강화 등 수도권을 강화하는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확대하여 항해시대를 열어야 아시아 연방 통일을 주도할 수 있어. 나는 장기적인 국가경영 전략도 세워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남북 대립과 영호남의 대립에 깊어가는 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종합개조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각각 전쟁을 대비해 공조와 회전으로 일부 행정부를 옮기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강화도와 영종도 그리고 한강 하류를 바라는 항해시대를 열어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확장해 나가면서 N본부를 판문점으로 가져오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연방 통일의 도국이 되고 세계의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홍콩, 상해, 청진, 북경을 마주보고 있는 영종도는 세계적 공항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영종도 모든 지명이 고려시대부터 비하리 비하리와 비상리라는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곳엔 세계적인 공항을 세워야 합니다. 선견 지명이 뛰어난 우리 선조들이 고려시대부터 김포, 금포, 쇠가 뜨고 내린다는 지명으로 지어 놓았는데 공항이 되었습니다. 한강 하류에서 강화도까지를 무역 금융 위주의 고층 빌딩 지역으로 정하고 김포 쪽에서 개성 쪽으로 남북을 잇는 다리들을 놓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며 그 때는 개성과 서울이 아시아 연방의 수도가 되는 서울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강화도 만이산 해변가에 아시아 연방의 정부 청사를 짓게 될 것인데 그 건물은 미국의 국회의사당보다 33배 정도로 크게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아의 인구가 미국의 33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연방 청사 건물서 마주 보이는 중국 방향으로 중국까지 바다 위에 7개의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로 한중해 양고속도로를 개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도의 세계 정부청 사 앞에 233층짜리 동방의 등불탑을 만들어 수천 개의 외국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하고 맨 꼭대기에는 등불을 밝히고 전망대에서 중국과 북한과 서해안 일대가 바라볼 수 있고 일본과 해저터널을 일본에서 중국까지 자동차로 다닐 수 있는 항해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동서의 지역 감정을 뿌리 뽑아야 하므로 전국 8개의 도를 4개로 줄여야 합니다.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라고 하고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라 하고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간도라고 하고 제주도와 함께 4개의 도가 되게 하면 지역 간의 갈등이 당분간은 조금 남아있겠지만 산맥의 터널을 풀어 고속도로를 놓아 동서왕래가 쉬워지게 하면 장기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14 각하는 청룡상인데 청룡은 가난의 먹구름을 걷어낸 뒤 황급히 떠나야 합니다. 자네 헌법에 대해서도 잘 알겠지? 예. 저는 주로 율법 중에 형법과 헌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삼선 개헌에 대해 자네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네. 삼선 개헌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 계획을 마무리해야겠는데 그것이 정치 논리로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야. 나는 경제 논리는 좋아해도 정치 논리를 싫어하거든. 대통령은 2번 하고 나면 무조건 물러나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자네 생각은 어떤가? 각하의 얼굴은 여의주를 물고 있는 청룡상입니다. 청룡은 국민들이 가난으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가난의 먹구름이 가득할 때 나타나서 그 가난의 먹구름이 거쳐 경제가 성장하여 햇볕이 나올 때인 1978년 12월 31일까지 청룡인 각하는 떠나야 합니다.
구름이 없는 하늘에 청룡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연극과 영화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연극의 세대 요소는 배우, 무대, 관객이며 영화의 세대 요소는 배우, 시나리오, 감독인데 영화는 공산주의와 같아서 관객이 싫어하던 좋아하던 끝까지 상영이 되지만 연극은 민주주의와 같아 배우가 관객의 상태를 보면 서 관객과 호흡을 맞추어야 지속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치 않으면 각하 배우는 연극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 국민은 밥 먹을 만하면 반드시 민주주의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테니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준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 목숨보다 아끼던 자기 부하인 이크스 브루터스의 칼에 죽었는데 그 시저도 청룡상입니다. 가난한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을 택하신다면 목숨을 구하는 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살고 편안한 노후를 원한다면 국민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늘은 이미 각하에게 전쟁으로 망신창이가 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가난을 물리치게 하라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겠다면 즉시 삼선 개헌을 중지하고 대통령을 물러나 삼남매를 데리고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선 개헌은 제가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만 이번 한 번으로 끝내야 하는데 그 삼선이라는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15 각하. 지금 각하의 가까이에는 후계자들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각하. 소크라테스는 시민의 투표에 의해 지도자를 뽑는 폴리스 민주주의들에 반대하며 철인 지도자를 추대하는 아테네식 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폴리스 민주화 세력에 의해 인민 재판으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훌륭한 천재 정치인을 뽑지 못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어 결국 민주주의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제자 알렉산더 대왕은 그 토양에 적합한 정치 제도를 가져야지 석불은 민주주의가 나라를 망친다고 했듯이 각하의 삼선 개헌과 한국식 민주주의가 우리에게는 아직 더 필요한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각하의 삼선 개헌 입장을 역사가 지난 뒤 석불은 서구식 민주주의 이론만을 내세운 지도자들이 나타나 나라와 경제를 망치게 될 때 그때서야 각하 역시 소크라테스처럼 한국의 성자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각하가 삼선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지국 각하의 가까이에는 후계자들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양 김씨는 70세 전후로 대통령이 될 것이며 김종필 씨는 청룡상인 각하의 신출비몰하고 비범한 통솔력과 높은 기상과는 달리 지혜가 뛰어난 구렁이과에 속하는 황룡 이무기 구렁이 상입니다. 김종필 씨는 조선 시대의 한명회처럼 구렁이 당 넘어가듯 양 김씨가 70세 전후로 대통령이 될 그때까지도 양 김씨의 온몸을 휘감은 제 지탱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김종필 씨의 중년의 얼굴과 운명이 영웅시비격인 탓으로 많은 영웅을 만나면서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얼굴 상입니다. 그러니 하늘은 그 분에게 5.16 혁명이라는 미사일을 올리는 화약으로만 사용한 뒤 먼 훗날에 가서야 다소의 포상을 줄 것입니다. 혁명에 동참하여 각하를 도움으로써 각하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먼 훗날 김영삼 총재에게도 은인이 될 것이고 김대중 선생에게도 은인이 될 사람입니다. 김종필 씨야말로 정도를 걸어갈 뿐입니다. 다만 앞으로 각하가 물러나가 나면 쿠데타에 의해 후배군인들의 집권이 20년쯤 이어지는데 그동안 김종필 씨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일생일대의 고난입니다. 그러니 지금 각하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결국 또 다른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성숙한 민주주의로는 가하가 벌려놓은 경제개발과 안보 문제가 모두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민주주의 한답시고 곶감 빼어 먹듯이 부정부패로 기성 정치인들이 예금 통장 챙기느라 결국 경제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목은 거목다워야 하며 거목답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목은 반드시 소리를 내면서 쓰러져야 제격입니다. 그러니 삼선개 헌보다는 금년까지는 각하가 대통령으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삼선 개헌의 국민투표가 결정된 이상 3선 개헌 후에 국민투표가 결정된 이상 3선 개헌 후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공화당의 부총재 제도를 신설하여 김종필 씨를 정부와 당의 중심에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필이의 삼선 개헌 반대가 대단했었어. 그를 삼선 개헌에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았어. 그런데 당의 부총재 제도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에 이어 당의 부총재까지 추대해야 한다는 자네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구먼. 각하. 국민투표의 승리와 삼선 개헌 이후의 7대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주지만 선거 이후 전국의 안정에도 김종필 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이 볼 때는 삼선 개헌의 제물로 이용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하와 김종필 씨는 형제의 운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편안할 때는 요원하다가도 서로가 위기에 처할 때는 한 몸처럼 뭉쳐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용당하고 이용을 한다는 자원을 떠나서 서로가 집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영미헌법이나 대륙헌법을 볼 때 삼선 개헌보다는 각하께서는 경제개발계획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 단 한 번의 임기연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낼 수도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크게 손상되지 않겠지만 삼선 개헌을 결정하신 것은 엄청난 문제들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 비정리법권천 비용지덕운천이니 박 대통령은 나의 법률에 대한 변증법에 대해 논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란 권력 아래에는 법이 있고 그 위에는 국민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국민투표를 하여 국민이 원한다면 삼선이 아니라 사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삼선 개헌이라는 용어 자체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대만의 장개석 총통처럼 경제건설을 위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보다 솔직하게 국민에게 임기연장의 이해를 구하면 되겠지만 삼선 개헌이라고 하면 또 사선이 나올 것이고 오선이 나올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삼선 개헌을 들고 나아가 국민투표에서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전에서 야당 후보와 너무나 근소한 시소게임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야당 대통령 후보의 입지를 강화해주어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에 오히려 삼선이 아닌 단 한 번만의 임기연장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네를 만나기 이전에 삼선 개헌이 당론이 되었고 모레가 국민투표가 아닌가? 참으로 좀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자네 말대로라면 이렇게 늦게 만난 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나? 각하. 개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삼선 개헌이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치의 순서를 본다면 비정리법권천인 때 인정청은 이치리를 이기지 못하고 이치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 권력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은 하늘 천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으므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전체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용지덕운천에서도 용감한 사람 용은 지혜로운 사람 지을 이기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덕이 있는 자도 운이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운이 있는 자도 하늘 천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하였으니 국민 전체의 힘 앞에는 용기도 지혜도 덕도 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글자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한다는 뜻이니까요.
비정리법권천 비정리법권천 비용 지덕운천 비용 지덕운천을 더하면 세상의 순서가 나타납니다. 즉 인정천으로 사는 사람은 단순 용 한 것을 생명으로 삼는데 국민의 70%를 차지합니다. 깡패가 자기 동료를 누가 때리면 당장 가서 칼로 죽이는 일이 듯이 인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단순한 것이 특징입니다. 선거 때 투표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치리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지를 생명으로 삼는데 국민의 20%를 차지합니다. 교수나 언론인 등 여론주도층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은 투표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사는 사람은 덕을 생명으로 삼는데 국민의 9%에 불과합니다. 법관이나 종사자, 경찰 등 고급 국가공무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권으로 사는 사람은 운을 생명으로 삼는데 국민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에는 관습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비폭력적인 3.1 운동과 4.19 이것 같은 것이 있을 때는 헌법 기능이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대 권리인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 중에서 참정권으로 대통령을 선출했다가 정치를 잘못하면 누구나 저항권과 혁명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성공하면 헌법 기능이 정지되고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헌법 제4장 1절 제67조부터 70조까지의 대통령 선출과 임기 관련법과 헌법 제10장 128조부터 130조 및 부칙 1조부터 4조까지의 헌법 개정에 관한 법률은 야당과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언제든지 역사에 주어진 여건에 따라 진보되어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헌법을 건드린 대통령은 모두 자기 가족과 개인은 불행하게 된다는 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사필비정이라는 하늘의 재판을 받아 결정해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7 박첨지 홍두삼 대건 박첨지 3대 홍두건 박 대통령은 나의 삼선 개헌 반대에 대해 여러 가지 솔직한 견해를 제시했다. 자네 말이 원칙은 원칙이야. 나는 경제개발과 수출에 매달리다 보니 언제 임기가 다 되었는지도 몰랐어. 정당이라는 조직들은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느라 얼떨결에 삼선 개헌을 내어 놓았고 나는 검토할 시간도 특별한 대안도 없다 보니 결정하고 말았었지. 좀 더 일찍 자네를 만났다면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데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나의 청사진이 실현되어 온 우리 국민의 생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오늘이라도 물러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야.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특히 정치인들이 그래. 여당에 더 많아. 사자나 호랑이는 자기 먹을 만큼만 잡아먹으면 더 이상 아무리 옆에 사슴이 있어도 잡아 죽이지 않아. 내가 물러선다 해도 도둑놈이 대통령 되는 꼴을 그냥 둘 순 없잖아. 그들은 돈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다만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한 사람의 대통령이 바뀌면 수천 명의 도적대들이 내가 이룩한 경제를 파탄시키겠지. 각하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남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을 몇십 년 동안 일으켜 놓아도 그 기업이 쓰러질 때는 단 하루에 쓰러져 버리는 것은 마치 100년 된 나무를 순간에 잘라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것은 그 회사의 전체 직원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사장 단 한 사람의 잘못이거나 사장이 고용한 단 한 사람의 직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를 잘못 고용하면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부인이나 남편도 서로 잘못 만나면 개인도 망하고 집안도 망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을 아무리 잘 키워놓아도 며느리나 사위 한 사람 잘못 만나면 대가 끊어지고 집안이 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이제 대통령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래 측근을 잘 만나야만 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땐 현명한 재상이 필요하고 가정이 어려울 땐 현명한 아내가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카카와 제가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1300여 년 전 비몽사몽간에 나타난 미륵부처의 예언을 받아 적었다는 전가묘로에는 앞으로 200년간의 대통령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백이화삼대라 이라 하여 흰 백꽃이 세대 만에 떨어진다 하였는데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대 윤보선 대통령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5대 10대 15대 20대는 중립수임으로 과도기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박하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박첨지 홍두 3대건 박첨지 3대 홍두건으로 되어 있으니 박 씨라는 장군이 세대의 대통령을 하고 머리에